설득하는 글, 그 내용으로 용기 있는 이단자들의 반란이라는 글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제목 속에 이 글의 내용이 전부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일단 이단자라는 말을 주목해서 봐야 되겠습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거는 정통이라는 말의 반의어인데요. 정통 혹은 주류 혹은 상식적인 어떤 흐름, 이게 이제 반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단자라고 하는 건 정통이나 주류나 상식적인 견해에서 어긋난 그런 개성 있는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자 긍정적으로 말하면 이단자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단자가 뭐 부정적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교회 그 기독교라든가 뭐 가톨릭이라든가 또 불교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단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부정적 의미인데 여기서 이단이라고 하는 거는 틀에 박힌 정통, 틀에 박힌 정통 혹은 주류, 자 이것들에 대한 개성적인 반박, 의견을 지닌 사람들을 가리키는 긍정적 의미로 쓰였다는 것, 우선 이것을 기억해 둬야 되겠고요. 이런 이단이 정통과 주류에 반하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죠. 용기가 없다면 자기의 생각이나 의견이 진실이라고 믿고 있더라도 그걸 주장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죠. 자, 이 글은 설득하는 글, 즉 논술, 자 칼럼이자 자 내용적으로는 논설문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자들을 설득하고 설득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증명, 논증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근거가 필요한데 이럴 때 근거로 많이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실제 했던 역사적인 사례, 갈릴레이와 존 스노라는 사람의 사례를 갖고 와서 자기의 주장과 의견을 설득력 있게 근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부터 주제가요, 새로운 생각을 수용하는 문화 풍토가 필요하다. 자, 이단적인 생각들을 다 100% 억압한다면, 자, 사회는 새로운 것을 허용하는 어떤 창의적인 발상이랄까? 그런 발전이 좀 어려워지겠죠. 물론, 모든 이단을 다 수용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생각들이 정말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과학적 사실, 실제로 존재했던 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독자를 설득한다. 자, 이제 서론 가볼게요. 자, 과학사를 들춰보면 기존의 학문책에 도전했다가 곤욕을 치르다. 자, 어휘 곤욕이란 왼쪽에 나옵니다. 심한 모욕, 참기 힘든 일, 심한 모욕 참기 힘든 일, 이게 곤욕입니다. 욕은 욕인데 심한 욕을 치르는 거. 인물들의 이야기를 자주 만날 수 있다. 과학의 역사를 들춰보면 대표적인 인물들은 이제 기존의 학문책에 이건 이제 정설 혹은 정통적 권위, 정통이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천동설을 부정하고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이가 대표적인 용기 있는 이단자의 사례로 첫 번째로 서론 부분에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천동설, 지동설 설명할 필요가 없죠. 자, 그 다음에 천동설을 지지하던 당시의 권력층, 이 천동설이 바로 정통 이론이 되는 거죠. 지동설은 이단적인 견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관계는 기본적으로 정리가 필요하네요. 당시의 권력층은 왜 그걸 지지했냐면, 자, 이제 당시의 권력층은 교회 세력, 기독교, 그 다음에 당시 교회와 결탁해서 정치 권력을 분점하고 있던 왕족, 왕정, 귀족들이 이제 이런 권력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막강한 힘을 이용해서 갈릴레이를, 왜냐하면 천동이라고 한 하늘이 돈다, 하늘이 중심이고요. 지동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중심이라는 그런 종교관, 어떤 세계관과 연결되기 때문에 당시의 권력층 교회와 결탁한 왕정, 군주들, 귀족들은 당연히 천동설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동설을 주장하면 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어떤 이단자로 그렇게 이제 지목을 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때로는 목숨까지 위협당하는, 그래서 심지어는 계속 주장하면 끌려와서 화형을 당하는 그런
일도 실제로 있었습니다. 자, 갈릴레이가 결국 갈릴레이는 그런 위험 상황에서 자기의 지동설이 틀렸다라고 이렇게 일단 표명을 하죠. 천동설이 맞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줌으로써 결국은 자기가 새롭게 발견한 진실을 침묵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야지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볼 수 있죠. 만약에 그 침묵을 맹세하지 않고 계속 주장했다면 그런 단두대가 뭡니까? 목을 딱 자르는 그런죠. 소위 효수형, 효수와 참수를 목을 베는 그런 형을 피할 수가 없었겠죠.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자, 이처럼 천동설을 믿었던 당시의 사람들에게 갈릴레이는 진리가 아니라 진리의 창신을 새롭게 만들어 시작한 사람을 창시자, 크리에이터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진리가 아니라 이단자에 불과했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식이 됐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서론입니다. 갈릴레의 사례를 통해서 새로운 이단적인 지동설, 이단적인 주장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용기가 있는지를 그 사례를 통해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당시의 사회적 통념은 자, 일반적인 생각을 통념이라고 하죠. 자, 이 통념은 뭐와 이단과 자, 대리보가 되겠습니다. 자, 새로운 가설이 무시되고, 이때 새로운 가설은 이단적 가설을 가리키고요. 자, 바로 지동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관계를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무시되고 과학의 발전이 늦춰질 자, 이런 갈릴레와 같은 이런 그 사례가 또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새로운 가설이 이제 무시가 되면 과학 발전이 그만큼 늦어지겠죠. 바로 그 새로운 사례는 뭐냐면 콜레라와 연관된 존 스노라는 어떤 의사에 연관된 사례입니다. 여기 배경이 있는데요. 그 배경을 조금 우리가 이해해 봐야 되겠습니다. 1854년 8월 달에 런던에 콜레라가 이제 퍼지게 된다. 그래서 전염병이 이제 퍼지는 거죠. 콜레라는 전염병이기 때문에 그 속도가 되게 이제 빠를 수 있죠. 불과 열흘 만에 500명 이상이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한 어떤 사건인 거죠. 당연히 이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한 어떤 이제 논쟁이 있었을 텐데, 당시의 과학자들은, 자, 이거는 이제 통념, 기존의 생각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자, 콜레라는 바로 공기를 통해서 전염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럴듯한 생각이죠. 공기를 통해서. 자, 근데 이런 주장의 이면에 근거가 필요한데 별다른 증거가 없이 그냥 통념이 그러니까, 그동안 전해준 생각이 그러니까, 그냥 통념에 입각해서 콜레라의 전염 경로가 바로 공기이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보통 하수구 근처에는 심한 그 냄새가 나기 때문에 하수구 근처에서 늪지대 근방에서 이런 콜레라가 유행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은 상당한 지지를 얻게 됩니다. 자, 이런 맥락이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영국의 의사 존 스노, 자, 앞에 나왔던 갈릴레이와 같이 이단적인 생각, 이단자적인 새로운 주장을 한 사람입니다. 진리에 입각해서, 과학적 사실에 입각해서, 자, 그는 대담하게도 공기가 아니고 뭐다? 물이 콜레라군의 감염 경로이다라고 이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주장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런 매개체라는 가설을 세우고, 자, 물론 이것도 아직 가설입니다. 왜냐하면 근거가 정확하게 과학적 객관적 데이터 근거가 있어야지 정설. 자, 인정되는 이론이 정설인데 아직 정설이 되지 못한 거죠. 아직은 객관적인 사실 근거를 인정받지 못한, 우리가 가설이라고 합니다. 가설을 세우고, 자, 입증을 통과해야지만 비로소 사람들도 그 입증을 통해서 맞아, 너의 말이 이제 맞으니까 너의 이론을 인정할게. 그러면 정설로 되는 거거든요. 아직은 정설이 안 된 거죠. 가설을 세우고 입증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빈민가를 돌아다니면서
관찰을 하고 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 최초 발병자의 집 지하에 있는 정화조, 똥 오줌을 이제 잠시 임시 보관하고 있는 그런 통을 정화조라고 하죠. 자, 그리고 그 지하에 있는 상수도, 정화조와 상수도가 가까운 거리에 있다. 그러면 정화조 똥통에서 흘러나오는 미세한 어떤 흐르는 그 똥물이 상수도에 들어가게 되면 상수도를 타고서 사람들이 그 물을 먹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콜레라균이 쉽게 전염되고 전파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된 거죠. 이건 어떤 새로운 사실, 새로운 근거, 증거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관찰과 조사를 통해서.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그걸 근거로, 이 정화조에서 흘러나온 것이 토양에 흡수되었고, 토양을 통해서 상수도에 유입됨으로써 그 물을 먹었던 사람들이 콜레라 감염됐다는 사실을 밝혀낸 겁니다. 자, 이렇게 문만도 부었던 스노의 연구가, 자, 이거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이 되다 보니까, 사실 이거 이제, 당시 콜레라 예방에, 그러면 물기를 막자, 물을 안 먹으면 되겠죠? 그 예방에 공헌하게 되었고, 현대의학의 연구 방법, 뭡니까? 실제 관찰과 조사, 실제 관찰과 면밀한 객관적인 관찰과 조사를 통해서 근거를 수집하고 그걸 바탕으로 판단을 하는 그런 관찰 조사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 순호가 오염된 공기를 통해서 전염된다는 사실, 그런 통념에 갇혀 있었다고 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어 목숨을 잃었겠죠. 자, 통념을 깨고 새로운 이단자적인 주장을 했지만 용기를 가지고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입증을 했기 때문에 순호 같은 경우는 이단자적인 주장이지만 인용이 됐죠. 당시에 벌써 인용이 됐습니다. 물론 갈릴레오는 목숨의 위협 때문에 일단 당시에는 스스로 부정을 했죠. 나중에서 인정이 됐지만, 자, 그 다음 따라 보겠습니다. 새로운 생각에 대한 너그럽지 못한 태도가 과학에서뿐만 아니라 사회나 조직의 발전에 해치는 경우도 있다. 자, 이런 너그럽지 못한 태도가 과학에서뿐만 아니라, 자, 이때 과학은 갈릴레이하고 순호의 경우를 가리키는 거죠. 사회나 조직의 발전을 해치는 경우. 자, 사회 조직에서도 어떤 그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회나 조직이 구축한 문화적 동질성은 구성원의 연대를 강화하고 사회 공동의 목표에 집중하는 순기능이 있습니다. 자, 사회나 조직의 문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동질성은 순기능이 있긴 합니다. 순기능이. 자, 순기능이 있는데요. 왜냐하면 공통적인 문화가 연대를 강화하고 공동 목표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그렇지만, 자, 기존의 그 제도와 학설, 그 통념, 지배적인 통념에 도전하는 것을 처벌하는 그런 불합리한 역기능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통념은, 자, 생각을 통일시키는 그런 긍정적인 순기능도 있지만 공동체성을 강화하기도 하지만 반면에 통념의 도전, 지금 말하면 창의적인 의견이나 이단자적 견해에 대해서 지나치게 압박하고 그들을 부정하는 즉 창의적인 발전을 해치는 그런 역기능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지동설을 주장한 갈릴레오와 존 스노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결론입니다. 과학의 도약이라고 하는 비약적인 발전이죠. 대개 이단적 발상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용기 있는 이단을 수용할 때만 발전과 도약이 가능하다. 자, 용기 있는 이단을 수용해라. 이게 필자의 주장이기도 하죠. 조직과 사회도 이와 같습니다. 사회혁신의 동력은 기존의 권위에 도전하는 충심 어린 이단자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사회혁신의 동력은 기존의 권위에 도전하는 충심 어린 이단자들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사회혁신의 동력은 어디서 나오냐? 혁신의 동력은 근원적인 힘, 에너지는
권위에 도전하는, 즉 통념에 도전하는, 기존의 정설에 도전하는 이단자적인 충심 어린, 자, 입지의 충심이라고 하는 충성심인데 사회 발전, 사회를 위한 저항이기 때문에 인정된다는 거죠. 충심 어린 이단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네요. 딸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자, 사회가 발전하려면, 혁신하려면 이런 사회 발전을 진심으로 원하는 용기 있는 이단자적인 주장으로부터 가능하다는 것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 단락입니다. 영국의 신 밀턴. 자, 밀턴이라는 사람. 자, 주장을 강조하기 위해서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인용을 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르네상스를 화려하게 꽃피운 이탈리아 영광이 순식간에 몰락한 결정적 원인은, 이 사람이 이제, 자, 르네상스를 꽃피운 이탈리아 영광이 몰락한 것은 뭐냐? 갈릴레이 같은 이단자적인 견해를 침묵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이탈리아 영광과 발전이 르네상스의 꽃이 더 이상 발전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친, 중단된 것. 르네상스가 더 이상 꽃피우지 못한, 르네상스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한 그런 원인은 어디에 있다? 갈릴레이 같은 이단자적 견해를 견해를 억압했다. 즉,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밀턴의 말을 인용해서 자기의 주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즉 정설의 시각에서 혹은 통념의 시각에서 벗어나서, 자, 이상한 말, 이거는 이제 이단자적인 견해가 되겠죠. 귀를 기울이는 충고입니다. 용기 있는 이단자, 바로 갈릴레이와 수노를 가리키죠. 갈릴레이와 수노 같은 사람들을 감싸고 그들을 활용하라. 그것이 우리 사회의 성장과 발전의 동력임을 명심하자. 한 번 더, 자, 마지막에, 자, 부연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주장이 여기에 집약되어 있는 문장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설명이 끝났고요. 자, 일단 앞에 페이지 가서 잠깐 전체 내용 중에 아까 했던 내용을 확인해 봅시다. 주장, 새로운 생각을 수용하는 문화 풍토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 자, 사실의 근거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좀 잘 정리하시고 시험 때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안녕.